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다트 팁 오브 더 데이, 다트 기초문법 11일차 진행 중인데요. 다트에서 구조분해라고도 하죠. 디스트럭팅, 그리고 스프레드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데이터들을 다루는 것들을 많이 배웠었죠. 그쵸? 그 중에서 저희가 배열이 있었습니다. 그쵸? 배열이거나 아니면 맵이거나, 배열은 이제 같은 종류의 아이템들이 그 순서대로 있는 거였죠. 맵 같은 경우에는 키와 값으로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코드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레코드로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 형태를 다 한꺼번에 묶어서 다룰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데이터가 많다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저희는 디스트럭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알맹이만 쏙 빼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배열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 2, 3이라는 지금 배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스. 예. 이때 우리가 이 넘버스에서 하나, 둘, 셋 그 순서대로 아이템들을 저희가 변수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담아 보는 거죠. 1, 2, 예, 3 이런 식으로 담아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넘버스라고 해도 되고 바로 이렇게 배열 자체가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 2, 3가 변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찍어볼 수가 있겠죠. 자, 1, 2, 3. 예, 요거를 저희가 구조분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정드림 저는 번호를 하나만 더 써볼게요. 4까지.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근데 맨 마지막에는 녀석은 내가 변수를 안 담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쓰시는 거예요. 보통 언더스코어는 생략을 거의 뜻합니다. 생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쓰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1, 2, 3까지 가져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것도 나는 안 쓸 거야. 그럼 언더스코어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1이랑 3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번째에 대한 요소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1번이랑 4번만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스프레드 요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아예 안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여기는 안 쓸 거다. 그러면은 이제 뭐 1 빼고 나머지는 다 안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아예 이렇게 없애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고 나는 이제 첫 번째만 쓰고 나머지 애들은 다른 배열에다가 또 담아보고 싶어.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점점점 뒤에다가 나머지라고 해서 이런 변수명은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거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변수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는 2, 3,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조분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배열들을 하나로 뭉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넘버스라고 해볼게요. 밑에다가 제가 카운트라고 해볼게요. 카운트라고 하고 얘네들은 뭐 333, 9가 들어갔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배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배열이랑 이 배열이랑 섞어서 만들겠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new numbers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분해시켜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numbers도 들어가고 그 중간 사이에는 내가 이제 새로운 이런 숫자도 넣을 거고 마지막에는 count를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넣어야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원래 이제 뭐였습니까? 자료형 자체가 리스트 인트였는데 그렇죠? 얘가 이제 분해가 돼서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찍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옵셔널일 경우에 또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카운트도 있고 옵셔널 카운트도 있다고 볼게요. 옵셔널 카운트. 그래서 얘네들도 둘 다 옵셔널인데 얘는 특히 지금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고 볼게요. 널이다.
우리가 데이터가 없는 것을 널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넘버스도 넣고 점점점 얘가 있으면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구조분해를 하면서 얘가 있으면 넣어주세요. 없으면은 못 넣는 거죠. 이거 데이터 자체가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 조금 더 키워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옵셔널 카운트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빠져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339까지만 들어가게 된 거죠. 위치는 뭐 상관없습니다. 가운데 넣거나 맨 앞에 있거나.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도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은 int 옵셔널인데 뭐 옵션 넘버 제가 뭐 20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마이 넘버라고 해서 얘가 없다라고 볼게요. 널이다. 그러면은 얘가 있으면은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마이 넘버가 있으면 넣어주세요 인 거예요. 그리고 옵션 넘버도 만약에 존재한다면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소들을 이렇게 넣어서 새로운 배열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돌려보게 되면 이 마이 넘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넘버스 끝나고 나서 1, 2, 3, 4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200이 들어가게 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열뿐만 아니라 맵 같은 것도 이렇게 구조분해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이런 뭐가 있을까요? 스튜던츠가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맵이니까 키와 값이겠죠. 그래서 뭐 age 이렇게 합시다. 유저 인포라고 해볼게요. age가 10살이고 네임이 있다. 네임은 바코더. 그리고 age 네임 뭐가 있을까요? 하비. 하비는 뭐 코딩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하비도 코딩이네요.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만약 이런 구조라고 했을 때 얘를 뽑아내고 싶은 거죠. 하나씩. 그리고 이 맵일 때는 맵을 우리가 이렇게 구조분해로 또 쏙쏙 빼오고 싶으면 이 키가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문자열이면은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뽑아온 다음에 이렇게 뽑아올 수가 있겠죠. 이름을 쓰고요. age가 있던데요. 그리고 그쵸, 가지고 온 그거를 변수에 담는 거죠. 그러면 뭐 유저 age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하나만 뽑아도 돼요. 이렇게 유저 인포에서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유저 age입니다.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더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그 키만 넣어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합이란 키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을 텐데 이거를 나는 그 이름을 이런 식으로 가져올 겁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유저 합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유저 합의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예, 합의가 유저 합의라는 변수에다가 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수에 담는 것이다. 돌려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리스트에 대해서도 봤고요. 맵도 봤고, 그리고 레코드도 볼 수가 있어요. 레코드는 이제 어떤 자료형이든지 한꺼번에 그냥 묶어져 있는 형태였죠. 예를 들면은 요렇게 요것도 그냥 인포라고 해볼게요. 인포라고 해서 레코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그쵸? 하나는 뭐 이렇게만 있는 거, 예, 값만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레드 그리고 뭐 10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이면은 얘를 우리가 구조분해에서 가져온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변수명을 쓰면 됩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순서 위치 기반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칼라 그리고 뭐 점수 스코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예, 인포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음.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료용도 명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찍어보면,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 중에서 우리가 이름 기반으로 레코드를 짤 수도 있었잖아요. 뭐 이거는 제가 뭐 cat info라고 해볼게요. 고양이 정보다 라고 했을 때 뭐 고양이에 대한 색깔이다, 뭐 컬러, 그래서 뭐 브라운이다, 그리고 에이지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뭐 2살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름 기반의 레코드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가져오는 게. 변수로 이제 담아 본다면 그 지금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콜론을 붙이고 지금 칼라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냥 칼라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age니까 age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가 이제 cat info다. 그래서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중간에 우리가 그런 이거 자체가 원래 변수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cat info에서 나온 변수명인데 얘 자체가 뭐 다른 데서 썼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복돼서 그런 거거든요. 위에서 써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우리가 자료용도 명시를 하면서 이 원래 있던 이 이름, 그러니까 이 레코드에서 사용했던 이름을 앞에다가 써요. 콜론 앞에다가. 그리고 뭐 자료용도 명시하시려면 자료용 명시하시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제 변수명을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cat color 아니면은 뭐 털 색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사용해도 되지만 자료용도 명시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만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맵과 리스트, 리코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 디스트럭팅도 하고, 그리고 스프레드 요소도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부대를 언제 쓰면 좋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함수라든지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계속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들은 뭐였습니까? 변수에서 가져오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레코드라든지 이런 변수라든지 맵의 형태를 우리가 함수로 반환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요. 레코드 형식으로 우리가 반환한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반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름 기반으로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스트링이고 네임이다. 그리고 int고 age입니다. 라는 뭐 get user info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내보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임이 호호호, 그리고 age가 뭐 10살입니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런 함수를 사용할 때 get user info 요렇게 해서 그냥 변수로 우리가 그 레코드 타입으로 받기가 좀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파이널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기 조금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구조분해로 가져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귀찮단 말이죠. 데이터를 받을 때.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네임이라고 받고 age라고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이름 기반이니까. 그런데 지금 중복되니까, age가 지금 중복되잖아요. 이럴 때는 아까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그 이름에, 그쵸, 레코드의 이름을 써주고 자료용 명시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이름, 뭐 유저스 age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켜서 또 활용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활용해서도 많이 써보세요. 함수를 활용해서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하나만 더 좀 예를 들어볼까요? 리스트랑 맵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 get my favorite numbers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그 번호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뭐 대충 써볼게요.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번호들이 나간다. 이때 우리가 이거를 뭐 받아도 되지만, 받아서 사용할 때
그쵸? 변수로 결과로 배열로만 받는 게 아니라 첫 글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만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난 필요한데 그러면은 first value 하고 나머지는 안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아니면 나는 마지막 숫자만 첫 번째랑 마지막 거만 필요해요 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거만 이제 이렇게 또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나는 뭐 한 몇 번째 한 첫 번째만 빼고 나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또 따로 이런 식으로 뭐 rest numbers 뭐 해가지고 또 배열을 만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반환 형태를 우리가 구조분해를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맵을 활용하는 것도 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뭐 my friends info다. 예, info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맵으로 나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키가 문자열이고 값이 다이나믹이다 해볼게요. 다이나믹은 뭐였죠? 그렇죠. 어떤 자료이든지 받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뭐 age라든지 그리고 뭐 name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까 뭐 잡이다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용자의 그런 내 친구에 대한 이름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구조분해로 쓰시는 겁니다. 아, 친구 이름이요. 이름만 나는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my friends name 이렇게 해서 변수로 쓰시면 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도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트에서 구조분해랑 스프레드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배웠었던 뭐 배열이라든지 맵, 레코드 등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알맹이만 쏙 가져오고 싶을 때 이렇게 구조분해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레드 요소도 활용하셔서 뭐 새로운 배열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맵이랑 뭐 레코드도 활용하시면 좋다. 활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클래스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조문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클래스를 안 배웠기 때문에 좀 이따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제가 같이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다트에서 구조분해 그리고 스프레드 엘리멘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